아무래도 국산 우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보관이 쉬운 수입 멸균 우유로 시선이 좀 돌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를 통해 돈의 뒤태까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를 깊이 있게 보는 시간,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환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현금 내시면 현금 있어, 현금 있어. 돈을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말 맞아요. 오래됐습니다. 일단 지갑이라는 게 사라졌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아예 지갑 없다, 나는 현금 결제 안 한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지갑이 이제 현금을 안 놓고 다니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그냥 카드 지갑 같은 것만 가지고 다닌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추억 속으로 사라진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동전 지갑.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동전 지갑. 그래서 다들 일본 여행 가면 갑자기 동전 지갑을 사야 된다고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네, 그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에 이제 지급 결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은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보면요, 2019년에는 그 현금 사용 그 금액이 17.4% 비중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무려 14.6%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결제에서 비중이. 네, 맞습니다. 이 전체 결제에서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는 2019년에는 26.4%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는 21.6%로 또 낮아졌습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시차가 있으니까 이 수치는 지금은 더더욱 더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또 약간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한은은 사실 이제 돈을 발행하는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화폐 발행 잔액 증가율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화폐 발행 잔액 증가율은 이 발행한 금액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금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그 금액을 뜻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화폐 발행 잔액은 181조 947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1년 전보다 3.6%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 발행 잔액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현금 환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이 화폐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와 같은 비연금 지급 수단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화폐 환수율이 높아지고 이게 또 이제 발행 잔액을 낮추게 되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오프라인 유통 1등이 백화점에서 편의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편의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편의점에서도 이제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그 카드 결제 비중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카드가 현금 결제 비중을 앞지른 게 7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 CU에서 이제 카드 결제 비율이 지난해 80.9%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현금 결제 비중은 14.3%에 그쳤습니다. 이게 2016년에 처음으로 현금 결제 비중이 50%가 무너졌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뭐 포인트나 뭐 기프티콘 같은 걸로 결제하신 분도 많잖아요. 이것도 지금 지난해 4.8%나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게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요, 이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해서 이 편의점만큼은 현금 결제 비중이 그동안 높았던 그런. 왜 그래요, 그건? 이게 아무래도 뭐 10,000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데다가 이게 또 미성년자분들이 이게 학원 사이사이에 들리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닭꼬치 하나 먹어줘야죠. 학원 네, 쉬는 그래서 시간에. 뭐 조그만 거 하나 살 수도 있는데 뭐 1,000원 이하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이 높았던 그런 유통 그런 채널인데, 이 여기서도만큼 이제 굉장히 카드를 많이 쓰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그 카드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 미성년자분들도 사실 휴대폰 다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도 결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는 이제 50원이나 100원, 500원 이런 동전은 기념품 용도로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추가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이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이런 소액 결제가 많은 이 편의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제 개그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궁금하면 500원 이런 네. 것도 이제 멘트 바꿔야겠네요. 무슨 이거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500원이 뭐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조 기자님 네. 아예 저희는 현금 안 받아요. 이런 식당, 카페 이런 것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람 따라서는 난 불편한데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 간편 결제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현금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조사를 했는데 2021년에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전체의 6.9%가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에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제 카드를 안 받는 곳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현금 안 받아요 이렇게 하는 가게들이 늘면서 좀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또 세뱃돈을 또 마련을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현금 이출기도 예전처럼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은행 지점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또 4대 은행이 보유한 ATM,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도 많이 줄었거든요. 8년 사이에 40%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좀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현금 결제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가 돼버리면 이 민간 결제업체들의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또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법이나 제도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가령 일부 지역에서 현금 결제를 법적으로 좀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와 관련해서 이 현금 결제를 좀 늘릴 수 있는 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저희는 카드 안 돼요. 이런 데가 많아서 예전에 문제였는데 현금 요새 현금 누가 써요? 이런 데가 많다. 윤영님, 버스도 오랜만에 타보니까 현금 없는 버스 운행할 거라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쵸. 세종시나 이런 쪽 가보면은 BRT 운행할 때 아예 현금 없는 버스 엄청 크게 써놨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고물가라는 점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물가 비싸다는 얘기는 내내 했던 것 같은데 조 기자님,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초저가 서비스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초저가 서비스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함께 사면 가격을 깎아주는 공동구매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교복 살 때 공동구매 많이 하고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좀 생필품 쪽에서 좀 많이 활발한 것 같고요. 2021년에 한 커머스 업체가 탄생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팀 구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지난해 12월까지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의 수가 1,000만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다운로드 수가 증가한 건데요. 이 앱은 딱 2명만 모이면 공동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팀이 되어버리면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온라인 소매가보다 좀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생산자 직거래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서 좀 값싸게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주목할 것은 이 앱을 이용하는 고객군일 텐데 최근 3년간 이 소비자의 변화 추세를 봤더니 4050 세대에서 다운로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들 굉장히 살림 고수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공동 구매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대형마트들도 공동 구매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도 저가 경쟁을 한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네, 주요 대형마트는 사실 맨날 할인 행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특정 기간에서 몰아서 좀 이렇게 강하게 했던 그런 할인을 상시 할인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할인 품목을 대규모에서 1개
또는 최대 3개 정도로 이렇게 확 네. 줄이고 할인폭은 그 대신 엄청 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간지럽게 말고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바뀝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쿠팡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을 보면은 사실 맨날 할인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대형마트가 좀 새로운 카드로 들고 나온 그 전략입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식품이나 이제 생필품 가운데서 매주 하나의 상품을 선정해서 좀 초저가로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삼겹살이랑 대파, 호빵을 이 정상가 대비 최대 40%싼 가격에 선보였다고 하고요. 이번 달에도 소불고기, 양파, 냉동 만두를 최대 41% 저렴하게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물가 속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갑을 좀처럼 소비자들이 열지 않고 있는데 거의 반값 수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소비자들을 좀 이렇게 대형마트로 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초저가 할인을 굉장히 지속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대형마트 업체의 입장입니다. 확실히 이미지를 주겠다는 거네요. 수산물은 A마트, 네. 삼겹살은 B마트 이렇게 대표 종목을 설정하겠다. 조 기자님, 그러면 대형 마트들이 저가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 살려고 그러는 거겠죠? 네,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를 쥐어 짜내서 이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요.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이 0.5%에 그쳤습니다. 거의 이제 똔똔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편의점을 보면 8.1%에 달했고 뭐 준 대규모 점포가 3.7%, 요즘 어렵다는 백화점도 2.2% 상승했는데 이 대형마트가 0.5%니까 굉장히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체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고자 이 상시 할인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초저가 상품을 마련을 해놓으면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방문한 고객들이 네. 다른 상품에도 지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삼겹살 데이 한다고 삼겹살만 사지 않잖아요. 대파도 사고 마늘도 사고 그러다 보니 15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항상 마트에 가면 그런 생각하는데 요즘에 아마 과일만큼 비싼 게 우유가 아닐까 싶어요. 우유 큰 거 2통 사면 10,000원이 실화임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 가보면 멸균 우유가 진열돼 있는 진열장이 많습니다. 이거 수입한다면서요? 네, 요즘에 수입량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국내 멸균 우유의 수입량이 37,400여 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이때 수입량이 4,200여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9배 가까이 수입량이 늘어난 건데요. 그 결과 이 멸균 우유를 필두로 이 우유의 수입량이 지난해 최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 우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보관이 쉬운 수입 멸균 우유로 시선이 좀 돌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멸균 우유 가장 큰 장점은 좀 가성비를 많이 꼽으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이 마트에서의 가격 비교를 해보면 국내산 살균 우유가 뭐 2,990원인데 이런 멸균 우유는 1,990원대니까 뭐 한 1,000원 가량 차이가 많이 저렴하다고 나네요. 합니다. 네, 이 이유를 보니까 네. 국산 흰우유는 좀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우유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8.13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9.9% 상승했거든요.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찍었는데 반면 국내에서 많이 들여오는 수입 멸균 우유가 폴란드산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원유 생산비 자체가 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 자체를 거의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이 낮아서 우유 가격도 낮은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폴란드 소들은 그냥 들에서 막 풀 뜯어 먹고 자라나 보죠. 그런 모양인데 근데 멸균 우유라는 게 균이 없다는 얘기인 건 알겠거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존 우유랑? 네, 그 원유의 살균 방식이 다르다고 하고요. 이렇게 살균 우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유해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 과정만 거치는데 반면에 멸균 우유는 최고 150도에 이르는 고온에서 뭐 2초에서 5초 정도 살균 과정을 거쳐서 원유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온에서 보관해도 괜찮고 뭐 유통기한도 이런 살균 우유보다는 좀 긴 편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팩에 담아서 빨대가 붙어 있는 그런 우유들이 대부분 멸균 우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이 가능하군요. 유통업계에서도 멸균 우유 판매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마트를 가 보시면 저지방 멸균 우유부터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멸균 우유까지 총 8종류의 멸균 우유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이 멸균 우유가 사실 초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마셨던 살균 우유와 다르게 좀 맛과 네. 향이 좀 달라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많았던 것 이 같거든요.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훨씬 더 꼬숩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네. 있고 약간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도 있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살균 우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멸균 우유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대중화되면서 가파르게 좀 성장세를 보이고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우유를 사면은 제일 민감한 게 유통기한이에요. 1인 맞아요. 가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0% 남기고 버릴 때가 많거든요. 작은 거 사면 안 돼요, 애초에? 근데 그러면 또 비싸다고 생각이 돼서 큰 걸 사거든요. 그런데 단위당 가격이 네. 저렴한 큰 걸 사서 반을 버린다. 네, 그래서 그래요. 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멸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 기간이 길기 때문에 1인 가구 중심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보관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기도 하는데 근데 멸균 우유로 가격을 좀 낮춰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우유 생산하는 업체들은 또 고민이 있겠어요. 네,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원유 가격은 이렇게 통계청이 매년 5월 발표하는 원유 생산비가 전년 대비 4%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이 낙농진흥회가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판매량이나 생산량과 무관하게 생산비가 오르면 원유 가격이 오르는 구조여서 이 계속 우유값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우유값은 늘고 또 수입산 그 우유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우유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2년에는 62.8%였는데 지난해에는 44.8%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멸균 우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뭐 가령 좀 자체 제작 브랜드를 달고 우유를 생산해서 조금 저렴하게 내놓거나 아니면 아예 비싸게 프리미엄 상품들을 뭐 출시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유업계 안팎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국내 우유 가격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햄버거를 먹으러 좀 가볼까요? 햄버거 배고픈데 그냥 말만 들어도 군침이 꿀꺽. 근데 햄버거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콜라 감튀. 이게 약간 밥에 국에 김치 이런 네. 조합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햄버거 옆에 위스키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거와 위스키를 줄여서 앞 글자만 따와서 버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한 특정 업체가 만든 그런 상품명인데 버스키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조합이 의외로 괜찮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버거, 특히 패티가 좀 두껍거나 치즈 많이 들어가면 좀 느끼하다고 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독주인 위스키가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접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최근 유튜브 등에서도 이런 걸 같이 먹는 거를 소개하는 유튜브도 많고요. 이 위스키 바에서 사실 햄버거를 하나의 메뉴로 네.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국내에서 한 수제버거 이제 전문점이 이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동네는 없던데 대체로 성수동이나 삼각지나 이런 동네에서 약간 네. 이국적인 분위기를 앞세우는 그런 버거집에서는 이렇게 버거와 위스키를 함께 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도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우너가 이 위스키 브랜드 잭 다니엘과 함께 손잡고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 위스키 칵테일 3종 세트를 선보였다고 하고요. 이게 주요 매장 5곳에서 2,000잔 정도가 팔려 나갔다고 하고요. 이 쉐이크쉑 또 이제 버번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위스키 소스 낸 이제 햄버거도 내놓고 위스키로 만든 하이보를 또 개발을 해서 한정 메뉴로 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단가가 제법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기자님. 이게 네. 시장 규모가 성장세라서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든지 요즘에는 소비가 더 양극화됐다 좀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비쌀 것 같은데. 네,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이 햄버거 시장이 2015년에는 전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2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 3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게 다들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 햄버거 시장이 확 커지면서 작년에는 5조 원 정도까지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중적인 브랜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맥도날드나 네. 롯데리아 여기에 이제 수제 버거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외연이 확장되고 있고 이 고급화된 이런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최근에 또 미국 햄버거 브랜드 제거스를 이제 또 국내에 입점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 당분간 햄버거 시장 성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햄버거도 계속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값이 오르고 이 와중에 위스키도 인기다. 위스키 수입량은 계속 늘어납니까? 네,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이 3만 톤을 넘었는데 이게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위스키에 탄산수나 토닉워터를 넣어서 마시는 이런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수입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젊은 층에서 좀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그 전에 위스키는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기 사장님들이 이제 마시는 이 고가의 독술, 앞바술이었는데 앞바술, 크리스탈 잔. 네. 최근에 많이 대중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중저가 상품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수입량은 늘었지만 이 수입 금액이 줄어든 것도 이 중저가 제품이 그동안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편의점에도 위스키 되게 많던데요, 이제.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위스키 전면에 앞서는 곳들 되게 많고 잘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조한송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가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CU 편의점에서는 다음 달에 이제 호주와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네. 이 PB 상품으로 이 위스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리터에 10,000원 정도로 좀 초저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남들의 유행이라고 꼭 다 마시진 않아도 돼요. 요런 게 있다.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 저희가 트렌드를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